안녕하십니까. 기론평TV 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974년도에 서울대학교 입학했는데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나니까 아버님께서 하는 말이, 야, 너는 공부는 잘하는데 사교성이 너무 없다. 인간관계를 좀 넓혀라 하고 말씀했어요. 아마도 아버님께서 제가 중학교 때 썼던 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기념책자에 썼던 글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말씀도 있고, 제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서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백과사전에 있는 스포츠와 취미를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또 취미도 잘하는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당구도 치고 뭐 밤새 트럼프 놀이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들어간 하숙집이 그 부산고등학교 선배들하고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새 그냥 트럼프 놀이하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학한 때가 1974년도입니다. 1974년은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냐고 직후예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1972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 서울대학교 공대 정문 앞에는 매일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체력탄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려면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 개구멍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은 이제 관악산을 옮겨갔어요. 그런데 관악산을 옮겨갔는데 그 2학년 때는 아예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관악산 캠퍼스 정문 앞에 탱크가 딱 있고 완전히 놀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놀다가도 늦은 시간에 그 하숙방에 혼자 들어오면 언뜻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한번 이제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다가 잠이 들고요. 또 어떨 때는 막 인생의 무가치함에 슬퍼하고, 또 어떨 때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말 죽음 앞에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행복해지려고 노력은 했지만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고요. 늘 마음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슬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성적이라서 이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 마음이 너무너무 포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누군가 만나서 좀 말하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가지고 멀리 서울대 공대 기숙사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또 가가지고 막상 들어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기숙사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돌아왔습니다. 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가까운 친구한테 한 두세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물어봤고요. 근데 그 친구도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문제를 좀 털어놓고 막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방황을 짧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성격 탓도 있지만 제 자신이 제가 가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다 하고 마음에 단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물론을 그냥 완전하게 믿은 상태죠. 그래서 남들한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주위에 저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 방송을 꼭 보도록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도 나오고 석사학위도 받은 후에 미국을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물리학을 택한 이유는 뭐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직장을,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과학을 통해서 잘 알고 내려 알자. 그것이 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문을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자연의 근본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아있는 동안에 알아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많이 놀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한 중간에서보다 조금 좋은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서는 정말 먹고 자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먹고 자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이제 좋은 대학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 대학에 이제 그 전학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때 하버드 대학에도 신청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그 신청서에 뭐가 있는가 하면 왜 공부하려고 하느냐, 공부하려는 이유를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청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나는 4가지 신비를 알고 싶습니다. 이 4가지 신비가 뭐냐 하면은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마음의 신비, 물질의 신비, 이 4가지 신비를 알고 싶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신청서를 보고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들이 한번 고려하겠다 하고 연락이 왔지만 결국 입학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를 갔느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산타바바라 분교라는 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산타바바라 분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클리, UCLA와 같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분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산타바바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 운전하고 올라가면 나타나는 그 해변가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기후도 너무 좋아요. 1년 내내 온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수들이 은퇴할 쯤 되면 여기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제가 전공하려고 하는 고체 이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대학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가보니까 정말 인류대학답게 학생들도 똑똑하고 교수진도 좋고 강의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 가서 또다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전공하는 고체 이론 분야에서 유명한 스칼라피노 교수를 지도 교수로 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 훌륭한 분을 지도 교수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긴장이 약간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지도 교수가 준 연구 과제가 뭐냐면은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하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물리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저는 컴퓨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너무 놀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물리 개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도 모르고 기초적인 물리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